깊은 밤, 무거운 발걸음의 지은 씨가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집에는 얼마 만에 오시는 거세요?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피신한 상황이라서. 일주일 전 옷가지를 챙길 틈도 없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지은 씨는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받은 거예요. 경찰한테 받은 거예요. 경찰에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한 뒤 여러 안심 장비를 받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은 씨. 근데 이사를 왔는데도 여길 찾아온 거예요? 네, 그게 CCTV에 찍혔어요. 이사 온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요하게 찾아온 인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행을 앞세운 채 벽 뒤에 숨어있는 여자는 한눈에 봐도 참 수상해 보이는데요. 졸업자와 함께 있었고 뒤에 본인의 모습은 마스크랑 모자로 다 가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2차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된 이후에 최근에 스토킹이 굉장히 집요하고 심해졌어요.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제 문 밖에 쪽지를 붙이고 문을 두들긴다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피신해 있는 지인 집까지 정확한 동호수를 알고 찾아왔어요. 여자를 피해 이사를 한 것도 벌써 3번째지만 그때마다 끈질기게 찾아온다는 스토킹범. 저분은 혹시 누군지는 아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제 친모예요. 엄마? 네. 엄마라고 이제부터 안 할게요. 저는 지금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토킹범의 정체가 엄마랍니다. 부모라면 저를 정말 보호하고 지켜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제 앞으로 2건의 생명보험을 들고 진짜 막말로 생명보험 들어놨으니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 저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지은 씨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엄마 민 씨.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평생 너를 쫓아오겠다,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녀는 정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딸의 주변을 맴도는 걸까? 민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은 씨의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 피켓을 들고 나타난 한 여성. 바로 우리가 찾던 민 씨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첫째 딸과 2년이 넘도록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다 무슨 얘길까요? 혹시 지금 여기서 혹시 뭐 하고 계신 거세요? 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진짜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딸을 찾고 싶을 뿐이라는 엄마. 저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큰 딸은 저는 기특하고 고맙죠. 딸이 이제 늘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내가 원래는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너무 미안하다고. 저 진짜 잠깐만요. 그런 딸이었어요.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엄마와 2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는 지은 씨는 다정하고 속 깊은 장녀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딸은 어쩌다 엄마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걸까? 딸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거는 원룸에다가 이렇게 가해자를 편지해놓고 이걸 가져가서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지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뭘까? 14년도에 가입한 거거든요. 어린이 보험이에요. 후유장애만 있고 사망에 대한 담보는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따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신 거예요? 실비보험 있어요. 몇 번이고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딸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엄마. 지은 씨가 달라진 건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에서 씨라는 언니를 만났는데 그 후로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됐다면서 씨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집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본다고 뭐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그 목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뭐 천사가 어떻게 생겨서 천사랑 같이 예배를 본다. 언니 등에 무당의 칼이 꽂혀 있어서 그걸 본인이 없애줬다. 그의 교리는 어딘가 의아했다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그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왔던 마지막이었고. 한때 황 목사의 기도문을 전하기도 했던 지은 씨.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말란 말에 가족과의 만남을 피한 그녀는 연락처까지 바꿔버렸다는데요. 딸의 행방을 찾던 지은 씨의 아버지는 결국 황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딸 아이의 가슴에 뭐 무당의 칼에 어떤 걸 표현을 아, 가슴이 아니고 등 쪽에 환상에 이렇게 보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악한 세력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기도로 목사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운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네. 나 교회 안 가.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들쑤셨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속이 시원해 이제? 내가 신세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나를 그렇게 뒤에서 개방신을 시켜? 내가 만나줄 의무도 없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지은 씨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만뒀죠. 같은 날 한날 한시. 그 이유는 아무도 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였거든요. 함께 일하던 황 목사의 딸과 한날 한시에 퇴사를 했다는 지은 씨. 이 무렵 지은 씨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말하는 게 뭔가 정상적인 개신교?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아는 그애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로드뷰로 봤더니 진짜 약간 웹툰에 나오는 듯한 이단으로 나온 태가 같은 게 있잖아요. 어딘가 내키지 않아 교회에 가는 걸 반대했다는 영민 씨.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사이드에 빠져가지고 주변 지인들이랑 다 손절하게 된 건 확실해요. 엄마는 오늘도 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 씨의 1인 시위 현장 맞은편에 한 남자가 현수막을 내겁니다. 혹시 그 목사님 예. 뭐 때문에 이거는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저쪽에서 하는데 그냥 뭐 당할 수는 없는 그는 모든 게 억울할 따름이라고 했는데요. 전부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 딸 얘기를 들어봐도 완전 거짓말. 최근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민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황 목사.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딸의 등 뒤쪽으로 환상에 이렇게 칼이 보이더라고요. 큰 칼이. 아, 이게 악한 세력이구나. 사탄이나 악한 인간들을 상징한다. 사람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분명 봤다는 건데요. 누구보다도 말세에 대한 걸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천사를 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산에서. 천사랑 혹시 대화할 때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날개를 펼치고 이 발은 뒤쪽으로 쫙 뻗었는데 이렇게 성전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네. 성전 제단 위에서 이 성전 밖을 쳐다보는 모습 그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황 목사의 교단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대명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대명 이유는 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대명을 한 거죠. 일종의 좀 사이비성이 농후하다고 봐야죠. 신비주의 쪽이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오래전 황 목사가 해당 교단에서도 제명이 됐다는 건데요. 우린 그가 운영했던 교회를 찾아 당시 신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환상을 봐서 그 딸 등에 개뻥이야 개뻥. 천사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그래 거짓말. 어쨌든 뻥이야. 그래요? 여기서는 또 뭐 30년 동안 뭐 봤다고 여기서 뭐 지켜야 된다고 그러더니 나가버렸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황 목사가 교회를 떠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더 의문이 듭니다. 지은 씨는 왜 가족을 등지고 황 목사 곁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 가족 중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왜냐면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알바를 했죠.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뭐 잠이 편하게 자는지 제가 사는 곳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저한테 진짜 돈만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쉴 틈 없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자신을 걱정해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데요. 해결점을 찾을 수는 없는지 해서. 해결점이요. 저는 피고소인과 대화나 해결점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분명한 차단, 진짜 접근 금지.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린 지은 씨의 입장을 엄마 민 씨에게도 전해줬습니다. 큰딸이 약간 이제 사춘기였어요. 사춘기였는데 제가 그냥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단지 이제 저도 이제 나 올 때마다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이렇게는 못 해준 거는 같아요. 그저 속 깊은 장녀라 생각했는데
서운하고 상처받았을 지은 씨 생각에 가족들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제 딸이 큰딸이 없으면 제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저를 뭐 고소하고 해도 저는 믿지가 않아요. 너무 애처로울 뿐이에요. 한숨을 거의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말르고 했다 소리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진짜 전문가는 먼저 지은 씨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절박감이나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이제 목사와 목사 딸이란 말이죠. 부모로부터 멀어져라. 모두 다 모든 인연을 끊고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세상에 갔을 때 너는 선택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된다. 거기 아마도 목사와 목사 딸의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충분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플랜카드를 봤을 때 이 밑에 위대한 프라페츠라는 요 글자가 이제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대한 예언자로 이렇게 플랜카드에 써가지고 내보일 수 있는 목사는 없다는 거죠.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엄마. 음식을 잘 먹기는 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데요. 지은 씨가 떠난 뒤 매일같이 안녕을 기도하는 엄마는 오늘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평화가 빨리 오도록 분명히 하나님께 맹세하고 얘기해요.